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야흐로 이제 5G 시대가 왔습니다. 5G 시대 4차 산업혁명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많은 앞으로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가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그런 가전제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파라 그러면 사실 미세하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전자파가 위험한지 안 한지 그것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야말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면이랑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 스레트라고 하죠. 스레트 지붕이 가격이 싸고 집을 짓는데도 유리하고 하니까 많이 썼었는데, 심지어 우리는 어릴 때 성면으로 가득 범벅이 되어 있는 스레트 지붕을 삼겹살 불판 삼아 썼던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면 덩어리 위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화상인데, 참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세먼지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세먼지도 사실 우리가 과거 한참 우리도 중국처럼 이렇게 공장에 들어서고 그야말로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뒤범벅인 때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때는 발전이 환경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분위기도 그런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먼지 거 조금 쓴다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롭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전자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전자파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연구가 안전하다는 연구도 없고, 그리고 정말 유해하다, 정말 사람 몸에 안 좋다라는 그 유해하다는 직접적인 그런 연구도 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거의 괴담 수준에서 이것을 믿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최근 제가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또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벨기에의 그 도시죠, 브뤼셀에서는 5G 도입을 지금 잠정 중단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5G에서 나오는 전자파 방사능, 이것이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이유인데요. 그 벨기에의 환경부 장관이 이제 밀어붙인 내용입니다. 5G가 몸의 인체에 유해하다, 인체에 해롭다라는 증거도 없지만, 그렇다고 5G 주파수에서 나오는 방사능,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실험용 기니피그가 아니다. 이 말은 유해한과 유해하지 않다는 데 대한 확증 또는 증명, 학술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인간은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5G의 사업을 지금 중단을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우리는 IT 강국이고 IT를 통해서 세계에서의 최고의 국가로 나가는 것이 과제이긴 하지만요, 우리도 이런 데서 한번 배워야 될 점은 없을까요? 저는 문제가 일단은 우리도 전자파의 유해성,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전자파를 다루는 정부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보면 전파연구원이든 전파진흥원이든 이런 쪽에서 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을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자파 방송 주파수라는 것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를 국가가 판매를 하고 국가가 이것은 국민에게 해롭다, 국민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국민 건강을 좀 먹는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되어버리는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 누가 이 대역 국가의 그 주파수를 판매를 하고 이 주파수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원죄는 국가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벨기에처럼 전파에 대해서야 연구를 하고 하는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든 뭐 전파 연구원이든 뭐 진흥원이든 이런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이것이 인체 해롭다 해롭지 않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라든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서 다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기준을 밑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준은 또 누가 정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한 전파위원회 같은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벨기에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은 아주 이제 시각 자체가 다른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부가 이런 전자파가 주는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환경부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전파에 대한 올바른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앞으로 전자파가 가져다 주는 이런 위험한, 인간에게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괴담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만큼 또는 미세먼지보다 더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전자파에 대한 정부나 아니면 국가의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가. 특히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이 전자파가 누구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 성인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성인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이 성인이 아닌 아이들에게는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에게도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과 실제 불안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런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는 근거가 없고 자료가 없고 연구가 없어서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자파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는,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환경부가, 그리고 전자파의 사용과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는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게임 중독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것이냐,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전자파에서 일어나는 유해성,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울잖아요. 보채고, 그리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애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울음을 한번 터뜨려 버리면 또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녀석들이 또 울음을 그치질 않죠.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다 보면 결국 부모가 애들한테 그냥 휴대폰을 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과잉행동장애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이제 겪을 수도 있고, 그런 과잉행동장애가 또 다른 질환으로 번질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파라는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애들이 아무리 보챈다 하더라도요, 휴대폰은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아마 초등학교인가 학교에서는 지금 휴대폰이 금지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금지를 시키겠습니까? 그만큼 그 유해한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인권 침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감수하면서도 이것을 학교에서 금지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제가 포노 사피엔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포노 사피엔스라는 것은 그런 이 전자파가 아닌 이 디지털 사고방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루 종일 휴대폰 끌어안고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휴대폰 중독, 거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의 노출, 성장기에, 그러면 이제 조숙증까지 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말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연구가 부족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던 것인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가 전자파라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전자파라는 것이 그래도 파장이거든요. 전자파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빛, 그러니까 방사능의 일종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격한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것은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우리 스스로 조금씩 노력하면 되지만요, 이 국가에서 정확한 원인, 그리고 진단, 그리고 처방,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이 전자파, 미세먼지만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전자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정부가 이 전자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전한 전자파라고 확신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여러분 이 영상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